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그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엄마랑 무슨 이런 시시한 청개월려 백개월려 게임이야 이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애들이랑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냐면은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이나 역사 지문 이런 거 있죠. 국어 지문이나 영어 지문, 역사 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를테면 역사 지문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처음 들어보면은 이 말이 잘 외워지지도 않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돼야 그 설명이 굉장히 정보가 잘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 지문의 한 단락 안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지문을 읽을 때 그 단어를 읽으면 안 돼요. 우리 뇌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는데 그 배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다른 어떤 모든 생각은 다 해도 돼. 그런데 배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엄청 배꼽이 계속 떠올려요.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코카콜라에서 봤던 그 곰, 내가 동물원에서 봤던 곰, 내가 좋아하는 북극곰 이런 모습들이 내가 떠오르지 절대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다짐을 해도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뇌의 역설인데 왜 그러냐면 북극곰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워킹 메모리에 이 정보를 올려놓는 것 자체가 뭐죠? 북극곰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떠올리려고 하려면 내가 이걸 정보를 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불쑥불쑥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읽지 마라는 지령을 내린 순간 뭐죠?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계속 떠올라요. 그게 뭐죠? 반복되면서 머릿속에 엄청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지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외워야 되는 정보가 계속 리허설되면서 기억에 잘 저장되는 거 더하기 내가 그거를 읽으려고 하는 충동을 꾹 참고 그 한 단락을 읽으면서 그거를 억제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가끔씩 라디오에 왜 무슨 퀴즈 이러면서 어떤 단어를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나운서들이 그걸 읽잖아요. 그러면은 괄호 무엇은 뭐뭇입니다. 괄호 무엇은 무엇입니다. 이런 걸 읽잖아요. 그걸 할 때 빨리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실수하시는 아나운서들이 있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안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뭐다? 행동 억제 체계를 엄청나게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간 지문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단어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1, 2, 3 단어는 발음하지 않고 그 지문을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쭉 읽으면서 그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를 건너뛰어야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잘 기억되고 행동 억제 체계도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춘기 문턱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엄마랑 영어 지문을 읽어볼래? 라고 하면 관계가 나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단어가 굉장히 잘 기억될 수 있고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 방법이 있어. 그게 이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알려주시고요. 그 책이나 아까 우리가 고대 시가 같은 거 워킹 메모리 연습할 때 그 벽에다 붙여놓으시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핵심 단어 같은 것을 읽지 않고 외우기 같은 걸 가족들이 그냥 다 연습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은 뭐가 된다? 행동 억제 체계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거는 고학년용인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지문 같은 거 소리내어 읽으면서 빠르게 읽고 중요 단어만 소리내지 않고 건너뛰면서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그 조사를 다 건너뛰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각성되고 긴장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말하지 않게 하는 그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할 때, 정보가 들어올 때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집중하고 각성도가 올라간 상태인데 조사를 읽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각성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나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학습을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상태로 뇌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가를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구문씩 읽는다. 조사를 빼고 읽는다. 중요한 단어를 빼고 읽는다. 그러면 고대 시가도 익히고 고대 시가 익히면서 뇌가 주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각성도도 올라간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니까 이건 일석삼조인 거죠. 이게 행동 억제 체계 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몸으로 하는 행동 억제 체계 훈련이에요.
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엄청 몸이랑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몸을 섬세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인지가 섬세하게 발달되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뇌의 정말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인류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움직이는 것과 함께 인지적인 정보를 처리하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몸을 같이 쓰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요가의 나무 자세라고 하세요. 왼쪽 다리로 서고 오른쪽 다리로 허벅지나 무릎 쪽에 그 다리를 굽혀서 붙이고 손을 위로 뻗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동작 있죠. 근데 이거는 명상의 효과가 있어서 뇌파를 떨어뜨려서 굉장히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지만 차분하게 호흡을 하면서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투명 의자 자세. 의자에 굉장히 오래 앉아 있으면은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의자를 치우고 어떻게 하는 거죠? 투명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 자체로 행동 억제 체계도 훈련이 되지만 당연히 하체 근육 단련되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부에 있는 뇌의 혈류량이 증가시켜서 뇌 집중력 올라가고 당연히 몸을 쓰는 운동은 뇌를 활성화시켜요. 이거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 의자 자세는 사실 유심히 안 보면 이 사람이 의자 치우고 앉아있는지 잘 몰라요. 사무실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자세 이런 거예요. 굉장히 하기 힘든 것을 내가 멈추고 하는 행동 자체.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굉장히 지름길이. 농구가 너무 재밌어요. 배드민턴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공에 주의가 확 집중이 돼서 내가 이 팔을 휘두르면서 얼마나 많은 근육을 쓰고 오래 쓰고 체력을 쓰는지를 뇌가 자각하지 못하고 그 주의를 거기에다가 확 집중시켜서 계속 운동하게 하거든요. 근데 배드민턴 공 없이 라켓을 배드민턴 치는 것처럼 30분 동안 한번 흔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하기 싫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은 재미라는 요소를 더해서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나 근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조절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하게 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발달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 뭐든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건 그것 자체만으로도 행동 억제 체계가 훈련이 되는 거고요. 어렸을 때 청개울려 백개울려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같이 하시고 좀 더 커지면 책상에 앉아서 내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신다면 시험에서의 정답률이 올라가요. 제가 늘 시험을 치던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훨씬 더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낼 때 출제자들이 무엇을 고려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변별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너무 뻔해 보이는 정답은 절대 정답으로 내어놓지 않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답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선택지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빨리빨리 답을 찾고 시험은 당연히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답을 빨리 찾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지 않고 그 정보를 다 처리한 다음에 내가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을 이렇게 잘 스캐닝하고 끄집어내서 인출해서 지금 시험 정보와 매칭을 꼼꼼하게 해서 정확한 답을 가려내는 게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행동 억제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로 행동 억제 체계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험 점수, 학업 성취도, 사회적인 성공을 더 유리하고 실제로 그런 걸 잃은 사람들 중에 행동 억제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훈련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일 때는 훈련하기 훨씬 더 쉽고요. 그게 반드시 학습이 필요 절대 없다. 어떻게? 놀이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이 정도인데 뭐 다른 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냥 단순히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뭐다? 엄청 현명하고 아주 지적이면서도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효율이 잘 나는 뇌로 내가 원하는 학습을 하죠. 뇌가 기뻐해요. 기뻐하고 학습의 효율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뇌가 기뻐한다는 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가 연합이 되죠. 그러면 학습하는 걸 즐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조절 능력 키우는 걸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다른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훈련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